네, 반갑습니다.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연말연시에 어떻게 서점들 많이 찾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꽤 바빴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요즘 책을 별로 안 읽으신다고 좀 걱정하더니 연말연시도 아니었나 봐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책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 또 오시는 거죠. 새해 들어서 좀 예. 새 마음으로 공부하자면서 이 책을 사셨다. 예. 내년 이맘때쯤 그 책들이 누더기가 되어야 할 텐데 예. 또 깨끗하게 남기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올해도 많은 책을 소개해가지고 예.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새해 첫 번째 어떤 책 소개해 주겠습니까? 자, 첫 번째 책 인페르노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페르노요. 예. 영화화되었던 예, 맞습니다. 그런 책이죠. 예. 먼저 다른 아시는 분들 많이 예, 계시겠습니다만, 유명하니까요. 예, 그 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예, 댄 브라운의 소설이죠. 맞습니다.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이번 소설에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병균으로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어준 퍼즐이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테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랭던이 퀴즈를 푼다는 것이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살릴 수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인류를 죽여야지만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경제를 살리자 그러니까 경제 죽지도 않는데 왜 살리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벌써 이 배경만 해도요. 예. 대충만 들어도 좀 무섭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병균으로 죽여야만 된다. 예. 굉장히 좀 모순되면서도 예. 저부터 궁금합니다만은 이 책 내용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선 그 주인공이 랭던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근데 예.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교양서가 아니라 소설인데 예.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예. 스포일러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자, 우선 사건이 발단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예. 버드란트 조브리스트라는 과학자 겸 억망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양의 엄청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를 흑사병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아하. 그리고 현재 인류의 증가 속도는 멸종 직전의 생물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 저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균을 오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흑사병 얘기 예. 또 이 얘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인류가 이 숫자대로 늘어나면 100년 안에 멸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예. 그런데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예. 인류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그 계획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본인 또 본인은 자살을 해버려요.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세균이 어딘가 숨겨져 있으니까 누군가 찾아가서 또 없앨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테의 이야기 속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랭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단테의 퀴즈를 풀어달라고 WHO에 그 요청을 받죠. 세계 보건기구에.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예. 이게 전반적인 얼기만 들었는데도 예. 스케일이 참 큽니다.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또 그 바이러스를 지적한 단서를 단테의 이야기 속에 찾는다. 예. 그럼 그 랭던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까? 이제 시작한 부분에 나오는 게 랭던이 총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으로 48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네. 그때 이제 병원에 고슴도치 머리에 추격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를 저지하려는 담당 의사가 눈앞에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간호를 해주던 그 여의사 시에나 브룩스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을 탈출합니다. 또 같이 동행을 하겠군요. 그렇죠. 예, 항상 젊은 여자가 여자가. 같이 갑니다. 예. 근데 왜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기억도 못한 상태에서 막 도망을 가다가 랭던의 재킷 안에 그 최첨단 실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OHP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은 빛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인데 그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단테의 신곡편의 지옥편의 지옥 광경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림이 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이 알파벳을 찾아가면 암호가 들어가 있고 그 암호를 풀면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요. 임페르노의 뜻은 뭡니까? 자, 인페르노는 단테의 신곡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지옥편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제목 인페르노도 단테 신곡 일부인 인페르노에서 따온 것으로 이 지옥은 불길에 휩싸이는 지구 중심까지 이르는 지하 시면의 영역으로 증오심, 폭력, 괴로움과 고통, 온갖 악의 것들이 존재하며 이 중심에는 신의 반역을 꾀했던 그 루시퍼가 갇혀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네. 신곡 중에 지옥편이 유명한 이유는 이때 만들어진 지옥의 어떤 그림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생생해가지고 당시 신도의 숫자를 3배나 늘리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 참고로 단테의 신곡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작품 3이란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선 신곡이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3부는 지옥편, 인페르노, 연옥편, 푸갈리토리오, 천국편, 헤브니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극은 지옥, 연옥, 천국은 다시 3의 배수인 9개 단계로 또 나눠집니다. 네. 각 세트는 33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댄 브라움은 음모론의 소재를 따기 위해서 지옥편을 빌려온 것이죠.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그 그림 하나 예. 정도에서 그 기억도 안 나는 상황에서 예. 좀 이제 퍼즐 맞춰 나가고 이것을 또 이제 인류의 멸망을 또 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암호를 풀고 또 바이러스를 찾아가는지 이 과정, 이제부터는 이게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정말로 스포일러가 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 좀 잘 수위 맞춰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죠. 자, 정부가 이제 보내는데 뭘 보내냐 하면 이제 군인하고 알 수 없는 암살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랭던한테. 그러니까 WHO에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WHO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컨소시엄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의문의 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이 컨소시엄에서는 도대체 왜 자기를 쫓으러 다니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근데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WHO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의 지도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나오게 됩니다. 두오모 성당에는 뭐가 있냐? 단테의 데스마스크가 나옵니다. 네. 이 데스마스크가 뭐냐면 중세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석고로 본을 떠는 게 있었어요. 이게 데스마스크라는데 이 데스마스크 뒷면에 이제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뒷면에 이제 메시지를 갖다가 해석한 결과 나온 것이 그 인구광인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랭던은 피렌체를 거쳐서 그라운드 제로로 향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제로에서 뭐 정말 최종적인 여러 가지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예. 또 이제 그 로버트 랭던 시리즈의 또 명물은 예. 뭐 정말 로마면 로마. 또 이제 각 그 오래된 유적이 있는 그 도시에 정말 곳곳을 또 명물들이 하나의 또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피렌체가 이번에 배경이었고 예.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보다는 어떤 물건들, 뭐 데스마스크 같은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단테의 얼굴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살아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묘사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보티첼리의 지옥의 그 그림 있잖아요. 네. 이게 층층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한 층 한 층 설명을 다 합니다. 무슨 뭐 그 표현하기 되게 힘든 얘기들이 뭐 굉장히 사람들을 고문한 이야기, 뭐 굉장히 더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큰 형상으로 보는데 네. 각각의 층에서 다 전문적인 식견과 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무슨 층에는 무슨 죄인이 무슨 벌을 받고 근데 이게 방송으로 말을 못할 정도예요, 다. 아하, 예.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이미지가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네, 이 지옥이 무서워서 신자수가 더 늘었다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읽다 보면은 야, 진짜 이 당시엔 이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인페르노는 이미 그 영화로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역시 로버트 랭던은 뭐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습니다만. 근데 영화를 미리 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로 또 우리가 만나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소설하고 영화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넓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류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거는 왜 쫓아가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반면에 네네. 영화 같은 경우는 스피드하게 전개가 되죠. 액션 위주겠죠. 액션 예, 위주로 쫙쫙쫙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약간 다른 게 영화에서는 인류의 절반을 죽여버리는 바이러스로 나와요. 예. 근데
소설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을 불임으로 만드는 바이러스 약간 다릅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예. 그냥 불이만 만드는 거로군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그거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거고, 근데 예. 저도 죽는 걸로 알았더니, 예, 예. 영화하고 소설하고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좀 무자비한 살인자로 나온다. 예. 하지만은 소설은 나름대로 현재 인류에게 좀 고통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예, 그런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뭐 결론도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화는 좀 액션 위주로 하면은 예. 아무래도 소설은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 정말 그런 고대 문헌이라든지 기록들을 또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지적인 어떤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소설하고 영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지옥도를 가지고 만약에 글로 썼는데 그걸 읽었는데 그게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개는 그래서 그 소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 실망을 하지만은 예. 반대인 경우는 실망할 일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책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인류사를 세균 관점에서 관련된 걸 봤습니다. 아하, 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사한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계기도 가축을 많이 키워서 병균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있는 상태로 전쟁을 하니까 그 넓은 지대를 갖다가 지배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이 흑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 저항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이 95%를 전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질병까지 가져온 거죠, 서양이. 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질병까지 갖고 와서 다시 동양으로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사가 기술의 발달의 세계사가 아니라 세균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된 세계사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영화에서의 측면으로 본다면요, 또 소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인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그 2세, 3세 시대까지도 이 지구가 또 인간 사회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어떤 그 수가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주장을 펼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우리가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른 대책 없을까요? 여기 좀 어떤 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공간이 좁으면은 개체수가 늘어나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건 공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화성 개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주 개발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인류라든가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 뒤에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또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상 또 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만 해도 단 2, 30년 전만 해도 완전 공상이었어요. 네네. 근데 당장 10년 뒤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 뭐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그 우주 예. 개발 중에 스페이스X,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면도 한번 또 우리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화성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도 있고요. 현실보다도 영화에 더 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인류의 문제, 또 인류 생존의 문제는 이제 정말 먼 날만이 아니라 한번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화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페르노입니다만은 단순히 액션 영화 로 충분히 또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한번 인류의 또 생존의 어떤 문제, 조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또 그런 책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